안녕하세요. 고혈정결자 미국 항노화 전문의 윤영입니다. 오늘은 섬유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식품들을 찾고 계시잖아요. 이전에 비타민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물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물이랑 비타민 C랑 B랑 마그네슘이랑 차근차피를 먹으면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동맥경화가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치의 세미나 강의가 필요하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항목, 제가 직접 다루지 않았던 비타민 C랑 D랑 물에 대해서 다뤘지만 차전차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섬유질이라는 내용을 볼 때 섬유질이 건강에 좋다는 것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죠. 즉 섬유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의 한식의 식단이 좋다, 지중해 식단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지중해 식단 하면 생각나는 게 올리브유가 있고, 그리고 유제품 같은 것들도 있고, 굉장히 건강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은 항상 샐러드가 빠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뿌리고 샐러드를 같이 먹게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들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뿌려가지고 야채를 같이 먹게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의 식단에서 그만큼의 섬유질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곡물 자체를 통곡물로 먹었어요. 통곡물로 먹게 되면은 이 안에서 탄수화물 외에도 섬유질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그거를 우리가 백미와 현미와 차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러면 이런 섬유질이 그 외에서 또 얼만큼 흡수가 되는지를 찾아봤을 때 실질적으로 흡수되는 것들이 야채를 많이 먹지 않게 되면서 더 줄어든다는 거죠. 즉 밀가루를 먹는다든지 면 같은 거 있죠. 라면이나 파스타나 혹은 피자나 과자를 먹는다든지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우리의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High Glycemic Index라고 불러요. GI 지수라고 부르거든요.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자꾸 먹게 되면서 혈당의 스파이크라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내렸다 하게 되면 컨디션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컨디션이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컨디션이 떨어졌다가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치고,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분비를 하고 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것들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면은 췌장도 지치게 되고, 이러면서 당뇨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떤 걸까요? 그게 바로 섬유질이에요. 즉 과일을 먹을 때도 껍질을 깎아서 먹지 않고 통으로 먹는 게 좋다. 이것도 섬유질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있고요. 섬유질을 그냥 섭취를 하려고 봤더니 과일 껍질에서 농약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현미를 먹자니 현미만으로 좀 불충분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섬유질로 직접 파이버로 해서 검색을 해보면 보통 세 가지 종류로 크게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차전차피고요. 두 번째는 검이라는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팩틴이 있습니다. 팩틴 같은 경우에는 암이 발생을 했을 때 미세전이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고, 검이라는 종류는 구화검이라는 게 가장 유명한데요. 껌이라고 하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대중적이진 않아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차전차피인데, 이 차전차피 같은 경우에 성질이 우리나라 질경이라는 식물에서 먼저 추출을 하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 질경이과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가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되긴 하지만, 정제 탄수화물과 섬유질을 같이 섭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이 급격히 올라주는 거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즉 섬유질을 먹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저녁에 공복에 먹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만, 오늘 탄수화물 좀 너무 많이 먹었네, 피자를 너무 많이 먹었어, 과자를 너무 많이 먹었어, 이럴 때 30분 이내에 섬유질을 같이 섭취를 해준다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30분보다 조금 더 일찍이면 좀 더 좋겠죠. 충분한 물과 섬유질을 많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혹은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함께 섭취를 해준다 그러면 혈당을 좀 더 낮춰줄 수 있고, 그리고 대변을 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전차피는 대변을 잘 보기 위한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지혈증을 낮추는 용도로도 쓰일 수 있고요, 변비를 없애는 용도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는 거죠. 현대인들의 가장 고질병인 변비도 한꺼번에 치료를 하면서
해서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고지혈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섬유질을 왜 안 먹는 걸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정말 장점이 많은 섬유질인데 왜 안 드시냐고. 음식으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야채를 6접시, 7접시를 먹어야 돼요. 그 야채에서 중금속이나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검사 필증이 있는 것들 확인은 사실 하기 쉽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샐러드를 먹을 때 그런 걸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믿을 수 있는 섬유질을 찾아가지고 내가 그런 음식을 먹을 때 같이 곁들여서 먹는다든지 섬유질을 같이 중화시키는 용도로 같이 먹어준다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면서 죄책감을 덜 수도 있고 건강도 찾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항노화 전문의 골정결자 윤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